안녕하세요.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 그는 무엇이 달랐을까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녹화일은 2020년 5월 25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번 투자가가 워렌 버핏인데요. 미국 부자 순위에도 늘 상위권 1, 2위를 계속 다투다가 최근에 한 3, 4위로 내려간 것 같은데, 그는 도대체 어떤 투자법을 하고 무엇이 달랐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렌 버핏은 그는 그의 두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원칙은 첫 번째, Don't lose the money. 두 번째, Don't forget the first rule.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룰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말을 지켰고 연평균 21% 수익률을 올리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워렌 버핏 투자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DCF 모델입니다.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익을, 예를 들면은 영업이익이 뭐 100억, 200억이 난다. 현금 흐름이 어떤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 몇십 년간의 현금 흐름 해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 300억 벌고 내년에 400억 뭐 내후년에 500억 이렇게 되면은 몇십 년간에 얼마를 벌어들일 건가를 판단해서 시가총액이랑 계산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판단해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걸로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는 PER, PBR 투자법인데요. 일명 꽁쳐주기인데요. 저 PBR 주식과 저퍼 주식을 공통으로 된 거를 뽑아내가지고 투자를 해서 장부 가치와 주식 수익 저평가인 것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법으로 투자를 이렇게 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대한제분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10배 정도 수익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역발상 가치 투자로 연평균 20%, 정확하게는 21%죠. 2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자, 버핏이 찾는 기업은 첫 번째,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고 하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혹은 5년에서 10년 뒤를 예측할 수 있으며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마진 오브 세이프티 기업이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기본적으로 투자 방식이 있고요. 투자를 할 때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 탑다운 방식은 경제나 그런 것들을 먼저 본 다음에 기업을 보는, 그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방식이고, 바텀업 방식은 기업을 본 다음에 경제를 보는, 그러니까 나무를 먼저 본 다음에 숲을 보는 방식인데, 아무튼 바텀업 방식으로 분석한 후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업종의 진입장벽, 독점 가점, 브랜드, 특허, 규모의 경제 등이 그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 중에 코카콜라가 있죠. 네. 자, 투자의 일관성입니다. 일단 워렌 버핏은 투자의 일관성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몇십 년간 자기가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그 일관되게 투자를 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팔았으며, 심지어는 엄청난 가열국민하게 판단됐을 때는 현금화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주식에만 투자하고 고평가 주식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장이 초고평가라고 판단되는 경우 현금화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사례가 이제 1969년에 주가지수가 고평가 영역에 들었다고 판단하고 투자조합을 청산합니다. 그 이후 시장은 약세장으로 진입해 다시 한번 워렌 버핏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IT 버블 때도 기술주 등에 투자하지 않아 한물 갔다며 비웃음을 당했지만 IT 버블 대폭락 후 역시 버핏이라며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투자의 일관성을 지켰기 때문에 IT 버블도 피해 갔었던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골드만삭스 전환사채에 투자해서 워렌 버핏은 읽지 않는 투자만 한다며 볼멘 소리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전환사채에 투자해서 연 7%인가 8%인가 이자를 받았고, 나중에 좀 미국 경기가 좋아졌다 판단할 때 그 전환사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거기서도 평가 차익을 엄청나게 냈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 골드만삭스 주식을 상당 부분 매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2019년부터 가열을 예상 주식을 팔아치우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델타 항공 손절, 은행주 매도 등 현금화 가속화하고 있고, 지금 주가 수준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 평균 PER이 뭐 지금 30, 40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아마존 포워드 퍼가 지금 거의 뭐 120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여러 자기만의 분석 방법이 있겠지만 그 분석 방법에 의해서 현금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 현금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워렌 버핏이 미국 경제를 향후를 뭐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시적으로 뭐 1, 2년 정도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다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미국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이 현금화했던 그 돈들이 다시 투자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이제 뭐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계속 뽑아보고 있겠죠. 미국 지수 반등으로 이제는 정말 환불 같다며 비웃음 당하고 있지만 향후 몇 년 뒤 다시 시장을 이기며 역시 오바마의 현인이라며 칭송받을 것인가. 뭐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돈을 잃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저평가되는 향후 이익에 우상향이 되는 주식에만 투자했고, 자기 투자의 일관성을 유지를 했으며, 바이앤홀드 전략을 통해 장기 투자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누림으로써 인류 역사상 투자로 가장 많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죠. 네,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